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콘텐츠에서 고려대학교의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콘텐츠에서는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전형과 계열적 합평 전형을 모두 분석할 예정이었는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기존까지 두 편으로 기획이 되어 있었던 고려대학교 2결 분석 콘텐츠를 총 3편으로 변경을 하였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고려대학교에서 3가지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형을 설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특정 전형만을 살펴보기보다는 새 전형에 대한 2결 분석 콘텐츠를 모두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생략을 하면서 쭉쭉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21학년도까지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비율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2학년도부터 1단계 서류 100% 6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비율로 운영이 될 예정인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의 전형 결과입니다. 학업 우수형 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면접 대상자들의 수를 일정 수준 이상 2021학년도 기준 6,065명 그리고 2022학년도 기준 5,448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자 1단계 선발 배수가 확대되었다는 점만 제외를 하면은 전형 설계상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평가 방식이나 크게 바뀐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21학년도 학업 우수형 전형의 경우에는 총 1,213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13,141명이 지원을 해서 10.83대 1이라는 경쟁률이 산출이 되었고요. 이 중에 6,129명이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129명의 면접 대상자 중에서 4,939명만이 면접에 응시를 하였는데 4,939명 중 2,700명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전체 지원자 중 46.64%만이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을 했고요.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한 면접 대상자 중에서 80.58%가 면접에 응시를 하였고 면접에 응시한 인원 중 54.66%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전체 지원자 기준으로는 20.5%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1단계 서류평가 합격 그리고 면접 응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모두 견뎌낸 실제 지원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23대 1이라는 실제 경쟁률이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최저 충족률 56.3%의 경우에는 이전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지원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지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지원자 13,141명 중 56.3%는 약 7,398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1단계 서류평가 합격 및 면접 응시를 완료한 인원이 4,939명임을 고려를 해보면 나머지 2,459명가량은 서류 점수가 부족해서 1단계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1단계는 통과를 하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은 인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간혹 학업 우수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전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실제 지원자로 구분이 되어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뿐이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전형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21학년도 학업 우수형 전형의 단과대학별 주요 지표입니다. 이전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접 응시 비율은 지원자 중 면접에 응시한 인원의 비율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은 면접 응시자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내신 등급 및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합격자, 최초 합격 플러스 충원 합격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의 산출 기준과는 별개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바로 2021학년도 학업 우수형 전형의 면접이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 동기를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30초에서 1분 정도의 비대면 업로드 형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면접 형태인 제시문 면접과 비교했을 때 변별력이 거의 없었던 수준이라서 실제로도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당시에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합부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해당 단과대학별 주요 지표 자료에 있는 합격자 내신 등급에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불 여부를 뒤집어 엎은 학생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서류평가 점수로만 합불이 결정됐다는 이야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다행히
다행히도 변별력 없는 면접 형태가 아니라 기존처럼 제시문 기반의 비대면 화상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류 점수가 뛰어나다 해도 제시문 면접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하는 학생도, 그리고 서류 점수가 부족해도 제시문 면접 점수가 높아서 합격하는 학생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때 이런 요소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학업부 수형 전형의 단과 대학별 교과 평균 등급 자료입니다. 학업부 수형 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서 학교 추천 전형보다는 다소 높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학교 추천 전형보다는 낮게 그리고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 자체의 차이점도 분명히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2021학년도 당시에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형 전형 중 한 개 전형에만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결국 2021학년도 당시에는 최고점 내신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낮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 추이가 이런 식으로 넓게 발현될 수 있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형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 2022학년도부터는 학업부 수형 전형의 지원군은 물론 합격자 내신 양상까지 모두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변화 요소를 꼭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영상이 끝난 뒤에 1편인 학교 추천 전형의 컨텐츠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고려대학교 2021학년도 학업부 수형 전형의 전공별 상위 70% 합격자 내신 등급입니다. 상위 70%의 기준은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점수 자체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학업부 수형 전형의 경우 교육학과가 2.16 등급으로 인문계열 최상위를, 그리고 의과대학이 1.53 등급으로 자연계열 최상위를 기록을 했고요. 도고동문학과가 4.15 등급으로 인문계열 최하위를, 그리고 가정교육과로 3.37 등급으로 자연계열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합격을 했다는 전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나다 순의 자료도 함께 첨부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석소장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2개월 자료를 쭉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2021학년도 학업부 수형 전형의 고교 유형별 그리고 졸업 연도별 합격 비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업부 수형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지원을 하였고 다양한 학교에서 합격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업부 수형 전형이 학교 추천 전형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도 하고 지원 자격 자체에 딱히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아래 석소장이 직접 제작한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소장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가 오늘 컨텐츠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된 핵심적인 원인인데 해당 자료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충원 합격 인원을 단과대학별 충원율과 모집단위별 최종 수시 지원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석소장이 역산을 해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위 자료에서 충원 합격 인원이란 일반적으로 예비 번호 모집 인원 곱하기 충원율을, 그리고 최종 합격 인원이란 최초 합격자 플러스 추가 합격자를 합친 값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1213명을 모집하는 2021학년도의 학업부 수형 전형에는 13,141명이 지원을 했고 692명의 충원 합격자가 발생을 해서 최종적으로 57.0%의 충원율과 1905명의 최종 합격자가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위의 자료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맨 위의 자료와 역산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고교 유형별 지원 및 최종 합격 기준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지원자 13,141명 중에서 61.3%인 8,055명이 일반고 출신이고 최종 합격자 1,905명 중에서는 49.4%인 941명이 일반고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8,055명의 일반고 학생들이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의 학업부 수형 전형에 달려들었지만 11.7%에 해당하는 941명만이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어찌저찌 합격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반고의 지원 대비 합격률이 1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위에서 고려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자료만 언뜻 보기에는 의외로 일반고 출신 지원자 합격자의 비율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고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끼리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고 출신 학생이 학업부 수형 전형에서 1단계 서류
성적평가 통과, 면접 응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최종 합격이라는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합격할 확률은 고작 10%에 가깝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외에도 내신과 비교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격 확률을 10%가량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일반고 출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지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우수형 전형을 통해서 합격하기 유리한, 즉 지원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그리고 외국어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순서라는 점과 더불어서 2022학년도에는 2021학년도와 다르게 중복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바뀐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학업 우수형 전형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우수형 전형과 마찬가지인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계열적합형 컨텐츠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